집값과 대출 규제가 우리를 흔들 때 답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단순한 기준입니다. 오늘은 97 공급 대책을 숫자, 노름이 아닌 삶의 방향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가격은 쉬이 꺾이지 않고 대출 문턱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자꾸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잡함을 걷어내고 우리가 붙들 기준을 한 가지로 세웁니다. 내 돈과 내 잠을 지키는 집만 고른다. 황혼경제연구소 소장 임재석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곡점과 일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정책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정작 우리 집 식탁 위에는 이번 달에도 그대로 살까? 아니면 조금 바꿔볼까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큰 그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공주택 착공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대략 47,000호였는데 최근 3년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는 요지입니다. 착공이 줄면 준공과 입주가 시차를 두고 함께 줄어드는 건 상식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흠이 뚜렷하게 마이너스로 꺾이지 못했다는 진단도 덧붙였습니다. 체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총 135만 호 공급 계획이 보이지만 임대와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내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만 줄이면 5년 동안 약 77만 5천 호, 연간으로는 15만 호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숫자 자체가 우리를 구해주진 않지만 방향은 알려줍니다. 공급은 생각보다 천천히 오고 가격은 생각만큼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전략은 복잡한 예측보다 단순한 기준을 세우는 쪽이 낫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생활어로 바꿔보겠습니다. 97 공급 대책의 요지는 두 줄입니다. 빈 땅에 더 짓고 낡은 곳을 고쳐 짓겠다는 것. 그리고 격가지로 대출과 거래 관리를 촘촘히 하겠다는 것. 이 말은 곧 집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보다 군데군데 시차를 두고 유형도 섞여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책의 속도를 쫓아갈 게 아니라 나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의사결정은 누가 빨리 들어가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체력 싸움입니다. 남들이 칭찬하는 집보다 내가 밤에 잘 자는 집이 먼저입니다. 내 잠을 지키는 집이 결국 내 자산을 지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평균 이상으로 준비가 된 분들이 계십니다.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했고 빚이 생활비를 흔들지 않으며 원하는 지역과 예산 상한이 머릿속이 아니라 종이에 적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저는 딱 세 가지만 권합니다. 첫째, 예산 상한은 올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좋은 매물이 눈에 아른거려도 상한선은 그대로 둡니다. 둘째, 후보 지역을 넓히되 학교, 병원, 교통 중 최소 두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곳만 보십시오. 한 가지가 좋은 곳은 많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곳이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셋째, 계약 전에는 모의 월말을 해보세요. 통장에서 한 달 주거비와 원리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3주만 살아봅니다. 계산기는 필요 없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의 감각을 손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3주가 평안하면 그 집은 여러분 인생의 리듬을 해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밤에 뒤척인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중년 이후의 경제는 멈출 수 있는 용기에서 이익이 나옵니다. 반대로 평균 이하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 만기가 겹치고 문자로 오는 금리 안내만 봐도 숨이 가빠지고 예산표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분들.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출발선과 속도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아주 작은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노트 한 장을 꺼내 세 줄만 적으십시오. 세후 기준으로
내가 한 달에 편히 낼 수 있는 주거비, 희망 지역 2곳, 내가 감당 가능한 최저 평형, 숫자는 대략이면 충분합니다. 이 3줄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나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3줄만 있으면 대책이 나와도 내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줄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있으면 조급함이 줄고 조급함이 줄어야 좋은 계약서가 옵니다. 정비사업 이야기도 많습니다.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동시에 밟겠다는 신호, 공공정비에서 법정 상한 용적률을 더 열어준다는 방침, 귀에 솔깃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질문은 우리 동네가 언제 되느냐가 아니라 그때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정비사업은 결과가 좋을 수 있지만 과정에는 시간과 소음, 이사, 비용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 이득과 스트레스 비용의 교차 시점을 잡는 일입니다. 생활화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덜 좋은 입지와 더 작은 평형을 선택하면 당장 생활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정비가 진행된 동네는 확실히 좋아질 수 있죠.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맞는지는 가족 구조와 건강, 출퇴근, 돌봄, 취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독립했거나 재택 비중이 높다면 당장 편해지는 선택의 효용이 큽니다. 아직 돌볼 가족이 있거나 도심 접근성이 중요하면 몇 년 뒤 이득을 기다리는 선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세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월급, 연금, 임대 수입 무엇이든 손에 남는 돈을 기준으로 지금은 역에서 한 정거장 더 걷는 대신 65세부터는 엘리베이터 있는 동으로 옮긴다. 지금은 방 하나 줄이는 대신 3년 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갈아탄다처럼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개인 경제학입니다. 수요 규제도 촘촘해졌습니다. 규제 지역 LTV를 낮추고 전세 대출 한도를 맞추고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권한을 넓히겠다는 신호는 한마디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속도를 늦춰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조급해집니다. 지금 아니면 더 못 산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경제는 속도가 아니라 체력입니다. 돈의 체력, 마음의 체력, 조급함은 대체로 비싼 계약서를 데려옵니다. 우리 기준을 다시 붙듭시다. 내 인생의 집은 정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결정합니다. 현금 흐름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습관 하나를 고르십시오. 매달 같은 날 생활비에서 주거비를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겁니다. 세후 기준으로 남는 금액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여러분은 이미 반을 이겼습니다. 이 습관이 있으면 대출 규제가 조금 바뀌어도 시장이 살짝 흔들려도 내 리듬은 유지됩니다. 조금 더 현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공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손주를 돌보며 저녁에는 드라마 한 편 보는 삶. 이 일상 속에서 집은 무대입니다. 무대가 불편하면 연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체크리스트도 생활화로 바꿔야 합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발이 걸리는 곳이 있는지, 욕실에서 수건거리가 손이 닿는지, 저녁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5분 이상 걸리는지, 주중에 병원 다녀오는데 반나절이 넘어가는지, 이런 사소한 불편이 누적되면 집값의 몇 %보다 우리 삶의 만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이런 자잘한 편안함은 가격의 등락보다 우리의 행복을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의 가치는 평범한 하루를 무리 없이 반복할 수 있는가로 재측정됩니다. 계약과 협상의 순간에도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가격을 깎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서 100일을 살아도 잠이 오는가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하루만 접어두고 다시 보러 가세요. 좋은 집은 돌아봤을 때 더 좋아집니다. 불안한 집은 돌아봤을 때 더 불안해집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내역, 누수하자 이력, 입주민 공지판의 분위기까지
서류가 정리된 집은 삶도 정돈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 역시 돈이 아닌 잠의 문제입니다. 잠을 지키는 서류만 믿으십시오. 대출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면 사고가 납니다. 내 삶의 속도에 맞춰 빌리고 갚으면 됩니다. 세후 기준으로 월 주거비에 원리금을 합쳤을 때 평소 생활비에 숨통이 막히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눈으로 보는 숫자보다 손으로 느끼는 결핍이 더 정확합니다. 모의 월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통장에서 먼저 나가게 해보고 남은 돈으로 장을 봅니다. 일주일만 실험해도 내 그릇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릇을 넘는 집은 멋져 보여도 내 집이 아닙니다. 정책 뉴스를 볼 때의 자세도 바꿔봅시다. 이 정책으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는 예언보다 내가 세 줄 기준을 지킬 수 있나를 먼저 자문하세요.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도 규제의 범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단 세 가지입니다. 예산 상한, 후보 지역, 모의 월말. 이 세 가지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합니다. 내일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건 오늘의 작은 약속입니다. 이제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A님, 은퇴까지 2년 남았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라도 집을 바꿔야 할까요? 대출은 없었지만 생활비가 들쑥날쑥했고 집을 본다고는 했지만 기준이 없었습니다. 함께 세 줄부터 썼습니다. 세후 기준 한 달 주거비 상한, 희망 지역 두 곳, 감당 가능한 최저 평형. A님은 주말에 두 동네를 각각 걸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저녁에는 골목이 얼마나 환한지, 병원과 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직접 쟀습니다. 돌아와서 모의 월말을 해봤습니다. 주거비를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3주를 지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었습니다. 계약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3달 뒤 관리가 잘 된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짧은 집을 골랐습니다. 가격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잠이었습니다. A님은 지금 말합니다. 잘 잤다. 이 세 글자가 우리가 지켜야 할 수익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멀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만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종이에 큰 글씨로 적으세요. 세후 기준 내 한 달 주거비 상한은 10,000원. 희망 지역 두 곳. 내가 감당 가능한 최저 평형평. 내일이면 머릿속 소음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 주말에는 두 지역을 각각 30분씩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골목을 지나며, 버스 시간표를 보며 마음이 알려주는 감정을 받아 적으십시오. 그 노트는 어느 재테크 책보다 정확한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집은 재산이면서 일터이고 휴식처이면서 병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네 가지 역할이 한 공간 안에서 겹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화려함보다 반복, 면적보다 동선, 최신식보다 관리, 교통의 속도보다 이동의 편안함. 이 기준을 손에 쥐면 정책 뉴스는 참고 자료가 되고 남의 성공담은 응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공급은 느리고 규제는 촘촘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내 돈과 내 잠을 지키는 집, 세 줄 기준으로 고르십시오. 오늘의 최소 행동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세후 기준 주거비 상한, 희망 지역 두 곳, 감당 가능한 최저 평형을 적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 두 지역을 걸어보십시오. 길 위에서 마음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지금의 위치와 다짐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세후 기준으로 주거비 상한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후보 지역을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분의 시작이 됩니다.
황혼경제연구소는 숫자보다 잠을, 유행보다 기준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